자, 알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는 빈대 관련해 가지고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양영철 을지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앞에서 교수님 소개하면서 저도 모르게 빈대 전문가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감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대신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빈대 가지고 워낙 얘기들이 많이 있고 약간 공포심까지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모시고 한번 진짜가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근데 독특한 거에 좀 방불기질이 있어가지고 야, 빈대 원래 있었어.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좀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 수준까지 온 건지 아니면 뭐 뉴스가 많아지고 우리가 이걸 많이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공포심이 높아진 건지 잘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네. 그것부터 실제로 현황이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후자인 것 같습니다.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다 보니 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빈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1930년대부터 있다는 보고가 다 있어요. 기록이.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있을 때도 충분히 있었고. 근데 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좀 약간의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그랬죠.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빈대 박멸에 일조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70년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주택이 개량되니까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면은 또 연탄인 그 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들장이나 이런 데로 스며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사실은 그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가정해충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뭐 개미나 뭐 바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 최근에 이제 바퀴나 뭐 개미나 또 이와 같은 빈대와 같은 가정해충들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70년대가 들어서면서 76년도부터 우리나라의 DDT 사용 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DDT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새로운 어떤 대체 살충제 약제 같은 것들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겠죠.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복합적으로 빈대가 없어지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1980년대와 90년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2018년, 19년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그때까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론을 안 타다 보니 이게 그냥 유야무야 수그러든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잠잠했죠. 외국인 들어오신 분들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많이 다녀가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표면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아니 오히려 더 최신식 아파트들은 더 많아지고 우리 위생관념은 더 높아졌는데 왜 오히려 빈대가 늘어나지? 근데 말미에 얘기해 주신 게 해외 유입, 유출입이 당연히 이동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해외 유입에 대한 이유가 좀 큰 부분을 실제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100%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주 높은 비율로 해외 유입으로부터 촉발된 빈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해외 유입이 그 원인이라고 또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전에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국가 간의 왕래가 그렇게 막 잦았던 편도 아닌 뿐더러 그리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도 예전에도 충분히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왜 최근 들어와서야 해외 유입이 빈대 증가로 이어지는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다양한 해외 사정하고도 상당히 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프랑스나 영국 또 미국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임은 분명해요. 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의 어떤 주거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현대화된 거죠. 뭐 침대를 사용한다든가 뭐 카펫을 사용한다든가 소파.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오래전부터 그런 침대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전에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그 주거 문화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빈대라는 그 가정해충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침대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은 맞아요. 카펫 위도 신발 신고 올라가고 신발 신고 침대 위도 올라가니까 더 그러지 않았을까? 맞네. 문득. 근데 이제 빈대는 이 위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예. 뭐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래서 뭐 빈대가 더 많고 아주 그 뭐 헌집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그래서 빈대가 많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새 집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아주 부잣집에도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가난한 집에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빈대가 좋아하는 환경은 뭐고 싫어하는 환경은 뭐예요?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자기가 숨어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서식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아궁이 문화였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아랫목에 불을 지피고 그다음 아랫목에다가 요를 깔고 또 이불 덮고 이렇게 잔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요 개서 장롱에 집어넣고 그렇죠. 쓸고 닦고. 항상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빈대가 만약에 그 빈대가 영어로 배드버그거든요. 배드버그. 네, 배드버그. 그러니까 침실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빈대가 서식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불을 개고 집어넣고 또 뭐 이런 걸 하니까 또 쓸고 닦고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빈대라는 녀석이 그런 침실 주변에서 서식하면서 흡혈하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 빈대가 더 서식하기는 어려웠고 이제 유럽이나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침대와 이런 복잡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흡혈하고 숨으면 숨을 곳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숨어 있고 서식할 만한 그런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 빈대의 출현이나 이런 것들이 더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지금 해외 유입된 빈대의 종이 예전에 있었던 빈대의 종과는 다른 종이고 더 박멸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이제 박멸은 어려운데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확인된 것은 옛날에도 이제 그런 빈대들이 다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확인된 거는 열대 빈대. 그러니까 아주 더운 지방에서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빈대 종류도. 그러니까 빈대 종류가 지금 2종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확인이 됐고 이 빈대들이 다 그 살충제에는 저항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충제를 뿌리면 그 살충제에 약한 놈은 죽어요. 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유전자적으로 살충제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군요. 그러면. 내성하고 저항성은 다릅니다. 또 달라요. 내성은 뭐냐면 빈대의 몸이 튼튼해져 가지고 살충제에 안 죽는 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보면 슈퍼박테리아 이런 게 내성이거든요. 근데 살충제는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살충제에 죽는 애들은 다 도태돼 버리는 거고 거기서 강력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개가 번식을 하니까. 그렇죠. 개가 번식을 하니까 절대 안 죽는 애들만 계속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항성인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정용 살충제의 거의 98%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피레스로이드계 지금 저항성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잘 안 죽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하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성이 발달되면 대체할 새로운 약제를 빨리 개발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거고 새로운 약이나 살충제가 나온 상황은 아닌 건가요? 제가 자꾸 이거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사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성이 아니라 내성 관련한 거였는데 좀 어찌 보면 읊었던 게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 뭐라고요? 기사로 서울대에서 기존 살충제 내성 가진 빈대를 잡을 수 있는 성분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보도가 그렇게 그래서 진짜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뭐 이거 하면 좀 해결이 되려나 했는데 또 저항성과 내성을 구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복잡해진. 네. 그럼 요거 박멸할 수 있는 살충제나 해답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 외에 이제 피레스로이드 계통이 아닌 네. 뭐 다른 계열의 살충제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빈대로 허가가 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용법 용량이나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로 희석해서 얼마로 뿌리면 빈대가 90% 100% 죽고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지금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살충제 제품 성분 이걸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곧 그 긴급 사용 승인이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러면 전 좀 반대로 걱정되는 게 인체에는 무해합니까? 모든 살충제는 인체에 안전할 수가 없죠. 네. 안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용법과 용량 사용 방법을 잘 지켜서 쓰면 네. 크게 해는 없습니다. 뭐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 요거 질문 세례를. 근데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빈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죠. 여기 나왔다. 우와. 이렇게 이제 저게 얼마? 몸 길이가 한 5 내지 6mm 정도 됩니다. 네. 몸 길이가 5 내지 6mm 정도 되고 지금 아래서 저렇게 산대요. 약간 아래서 깨어난 애들이 아주 작게 지금 있고 검은 곰팡이 같은 것처럼 흔적들이 있죠. 저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빈대가 배설한 배설물. 그러니까 배설한 배설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빈대는 이 혈액을 흡혈하고 난 다음에 약간 반액체성 물질을 배설을 해요. 그러니까 천에다 저렇게 배설을 하면은 천에 이렇게 번지죠. 번져서 딱 보면은 곰팡이가 이렇게 쓴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런 흔적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저런 흔적을 잘 찾아야 됩니다. 아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런 사진들을 보면 괜히 좀 약간 닭살 돋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피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런 걸 봐야 우리 집에 빈대가 있는지 그렇죠. 전초 현상이 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물리면 저렇게 물리면 이렇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나 그럼 물린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농담이 나가실래요 지금? 아니 농담이 아니라. 네. 한 며칠 전에 누워 있는데 모기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오르고 간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군데만? 한 군데만. 근데 뭐 지그재그로 가면서 문다면서요? 그 혈관을 찾기 때문에 또 여러 마리가 동시에 흡혈을 해요. 저랬는데 딱.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나가세요. 왜 또 벽쳐? 일단 안전거리 유지. 그랬는데 모기는 제 방이 이렇게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거의 고시원 같이 이렇게 잠긴 데서 살거든요. 닫혀 있으니까 모기 소리가 나면 100% 알 텐데 윙하죠. 윙은 안 하고 모기 물린 것처럼 올라와서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한 군데가. 한 군데. 가능성은 한 10% 20%입니다. 왜요? 가능성. 왜 좀 낮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군데를 물렸다고 하는 거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증상이 아까 보시면 굉장히 작았잖아요. 네. 약간 두드러기처럼 살짝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저렇게. 요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제 원래 빈대 성충 아까 보셨잖아요. 네. 한 5, 6mm 정도 되니까 모기 한 마리가 흡혈하는 데는 한 2 마이크로리터 정도를 흡혈을 해요. 피를.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피 한 방울 똑 떨어질 정도. 그 다음에 한 2분이면 돼요. 근데 빈대는요, 한 마리, 성충이 한 마리가 흡혈할 때 약 10분 정도 걸려요. 10분 정도 걸리고 약 한 10에서 15 마이크로리터니까 모기가 흡혈한 흡혈량의 5배에서 7배 정도 돼요. 와. 그래서 자꾸 요즘에 피곤했나 보다 명행. 그래서 모기에 물린 것보다 이제 빈대에 물리면 500원 동전 크기 모양으로 도드라지죠. 더 많이 가렵죠. 가려워요?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모기가 무는 것처럼 그 물린 부위가 상당히 오래 가렵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란 게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간지럽게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모기랑은 좀 다른 부분은 더 많이 피를 빨아먹고 모기만큼 간지러워요? 모기보다도 훨씬 더 간지럽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치료는 명앵커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치료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물린 부위가 지금도 많이 가렵다고 하시면 네. 오늘 이제 가셔가지고 네. 헤어드라이기 있죠. 헤어드라이기를 그 물린 부위에 너무 가까이 되면 이제 피부에 화상을 입으니까 좀 띄어가지고 뜨끈할 정도로 계속 그 부위에다가 따뜻한 바람을 계속 불어내 주십시오. 그러면 과학적인 게 있는 거예요? 민간요법인 거예요? 아니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빈대에 물리면은 이제 모기도 물려도 마찬가지지만 이 흡혈곤충이 타액을 내보냅니다. 네. 우리 몸에 예, 타액을 내보내는데 이 타액이 이제 항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항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타액에 대한 간지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물린 부위에 이 타액 항원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백혈구가 식균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혈구를 그쪽으로 보내요. 네, 백혈구를. 그렇게 보내려면 이게 혈관이 확장돼야 돼.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려니까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히스타민 때문에 가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빈대 타액은 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네. 단백질은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물린 부위를 뜨끈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좀 지져주면 온열 찜질팩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네, 그것도 좋습니다. 어디 물렸어요? 네? 어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의 0%입니다 이제. 아니 그거 물리면은 꽤 오래 갑니까? 오래 가죠. 그래요. 예. 왜 물린 부위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또 빈대가 좀 많이 서식하면 걔네들이 일시에 다 흡혈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서식한다고 하면은 뭐 30마리 이상, 50마리, 심지어는 뭐 빨리 대체를 안 하면은 뭐 100마리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빈대의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 마리가 한 200개 정도 산란하는데요.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일생이 한 번 주기가 얼마나 되는데요? 일생이 약 3개월 정도? 근데 그럼 맞네. 예. 근데 얘가 한번 흡혈을 하면 흡혈한 혈액을 소화하면서 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4, 5개를 산란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흡혈 안 합니다. 오늘 흡혈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흡혈 안 해요. 그래서 소화시키면서 계속 다음 흡혈 때까지 10개에서 15개 정도 산란하죠. 그러다가 또 일주일 뒤에 또 흡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명앵커 방에 있는 빈대는 소화 중인 상황인 건데 소화가 끝나면 또 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방이나 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없을 것 같은데. 물린 부위가 벌써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빈대 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물린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베드버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주변에만 숨어 있을 거예요. 침대 주변에만. 그래서 일단은 의심이 되면 침대를 벽에서부터 띄세요. 벽에서부터? 벽에서 띄워가지고 중앙에 이제 방 중앙으로 침대를 가지고 나온다. 네. 벽에서 띄워서. 그래야 이제 벽에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쉽게 더 도망을 가니까. 그래서 벽에서 띄워서 중앙으로 가져온 다음에 천천히 침대 커버와 매트리스를 뒤척이면서 아까 그 보셨잖아요. 흔적. 네. 그런 걸 찾는다.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면 눈에는 다 보이겠죠? 보이죠. 네. 예. 한 5, 6mm 정도 되니까 또 진한 갈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개체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침대 주변에 국한돼서 서식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걸 일단 제거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매트리스 안에서도 서식할 수 매트리스 안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매트리스 안에 용수철 있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얘네들이 얼마나 작아야 되고 그걸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죠. 예. 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사각 요 형태 틈새 그러니까 커버 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침대 커버의 안쪽 매트리스하고 그 커버의 사이 그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 침대 프레임 뭐 틈새라든가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주로 숨어 살죠. 저 그 요새 예방법을 여쭤보다가 생각난 게 요새 본 뉴스 중에서 그러니까 어두운데 서식을 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불을 다 켜놓고 잤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이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뭐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빈대는 언제 흡혈을 하냐면 밤보다는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이른 새벽이라고 하면은 이제 2, 3시, 4시 요 사이. 왜요? 아니 빈대가 그렇게 흡혈을 합니다. 빈대 마음을 형이 알아? 그때 일어나고 싶대잖아. 일찍 일어나는 빈대가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배불리 먹는다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새벽에 왜냐면 이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금방 취침을 하잖아요. 네. 10시, 11시. 또 선잠이 들 수 있으니까 금방 들킬 수 있어요. 뒤척뒤척거리니까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이게 숙면은 이게 깊이 잠에 빠질 때는 한 2, 3시가 제일 좋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빈대가 이른 새벽에 흡혈하기를 좋아합니다. 빈대 흡혈 안 하면 얼마나 살아요? 이렇게 미스터 K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흡혈 안 하고 뭐 20도씨, 15도씨에서 20도씨라고 한다면 네. 약 70일에서 150일. 아이고, 오래 사네. 그러니까 뭐 한 3, 4개월은 그냥 삽니다. 밥 안 먹고 그냥 사네요? 네, 삽니다. 아니 그렇게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는데 왜 빨아먹는 거예요? 알을 낳아야 돼요. 알 낳아야 되니까. 그래, 종족을 번식을 해야죠. 모든 생물은 종족을 번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모성이. 그런 본능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해외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핸들링을 좀 하고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지금 빈대 현황판까지 만든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그 위급한 국가 감염병, 법정 감염,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집계를 하고 또 보건소나 의료기관 이런 데에서 환자를 진단한 다음에 환자를 다 보고해서 질병관리청 정부가 다 집계를 하고 있죠. 오늘 환자 몇 명이다, 중증 환자 몇 명이다, 사망자 몇 명이다 이렇게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동선도 파악하고. 그렇죠. 근데 빈대는 특별한 질병을 매개하는 게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요. 무슨 질병을 전파하는지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그래서 이 국가가 이거를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 보니까 집계가 안 잡히는 거예요. 실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그래도 발빠르게 뭐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좀 발빠르게 어떤 그 각 부처별로 회의도 하고 또 전문가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상황판을 만들어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간 시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숙박업소, 찜질방,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데 그다음에 또 그 고시원 이런 위주로 이제 나오다 보니 이제 그런 시설별로 신고 발생, 그러니까 빈대의 발생의 그 어떤 현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있고.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럼요. 여행코도 그러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네, 신고해야겠는데. 근데 예전에 속담에 빈대 잡다 뭐 초가삼간 다 태운다. 근데 빈대가 그렇게 잡기 어려운 거예요? 네. 아까 그 침대만 가운데로 끌어나와서 거기 사각지대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아니, 조금 서식하기 때문에 조금 서식하면 침대 위주, 침대 위주지만 얘가 밀도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벽에 걸려 있는 액자 뒤에 살아요. 우리가 상상을 못 한다니. 커튼 네일 사이. 심지어는 콘센트 안에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확률이 높죠. 그럼 그 침대 위에서 이불 덮고 이불 개서 장롱에 넣어놓으면 거기 안에서도 살 수 있겠네요. 그 안에 묻어 들어가서 이제 장롱 안에서 살겠죠. 그러다가 흡혈할 때는 또 찾아오겠죠. 그러면 그 예방법, 퇴치법 뭐 그런 거 교수님께서 좀. 그러게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투 트랙으로. 투 트랙. 오케이. 요것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투 트랙 갑니다. 자, 아까 우리 명앵커님께서 이제 물린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침대 주변에만 거의 서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침대를 일단 가운데로 빼라. 벽에서 띄워라. 그 다음에 침대 주변을 천천히
너무 확 뒤지면은 얘가 도망가요. 빨라요? 아마도 아주 빠르지는 않는데요. 빠르지는 않지만 놓칠 확률이 높아요. 얘가 샥 이렇게 샥 틈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러고 숨어버리면 클러킹 하는구나. 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뒤적거리면서 아까 그 서식처, 예, 그 다음에 빈대는 계속 흡혈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탈피각이 있어요. 노란 껍질, 뭐 알 같은 거. 그 다음에 빈대가 실제 기어다니는 것도 목격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기를 준비하세요. 청소기를 딱 준비하고 하나씩 뒤져갑니다. 발견이 돼서 나왔잖아요. 네. 바로 청소기로 석션. 오케이, 예, 빨아들입니다. 아하. 예, 그렇게 해서 침대 주변 전체를 확인한다. 예, 그러면은 완벽하게 거의 채집이 됐죠. 아니면 네. 거의 80%, 90%까지는 채집이 될 수 있어요. 잡힐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청소기 안에 필터가 있잖아요. 네. 필터를 끄집어내서 안에 이제 살아있을 테니까 그쵸. 그 안쪽에다가 가정용 살충제를 여러 차례 수에 분사한다. 그 다음에 막아서 비닐에 집어넣어서 밀봉, 그 다음 폐기. 오케이. 그렇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2차적으로는 빈대가 숨어 있는 그 흔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셨던 그런 흔적이나 잡았던 부위에 스팀 다리미. 네, 스팀 다리미를 가깝게 대가지고 스팀을 쬐줍니다. 네, 스팀을 뺑 돌아가면서 그 매트리스의 재봉선이 있잖아요. 네. 재봉선이 이렇게 접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도 세세히 봐가면서 스팀을 쭉 쬐줍니다. 열에 약한 거죠. 그래서 스팀으로 빈대를 스팀 다리미로 이렇게 살짝 쬐더니 네. 한 10cm 떨어진 거리에서 쬐더니 거의 3 내지 5초 만에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라든가 이런 화학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서도 네. 좀 더 친환경적이잖아요. 그죠? 비용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런 자가 퇴치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방제 이런 것들을 잘 쓰시면 됩니다. 이제 개체수가 적을 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이제 이 더운 스팀 열기로 이렇게 방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침대의 그 이음 부분이 있죠. 네. 이음 부분은 항상 그 틈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틈은 열기도 잘 전달이 안 되고요. 또 청소기로 뭐 빨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는 가정용 살충제 중에 그 내추럴 피레스린이라는 게 있어요. 내추럴 피레스린. 그러니까 이 제충국이라고 하는 국화의 일종인데 이게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서식합니다. 네. 그 꽃에서 추출한 추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연물이죠. 그러니까 실내에 뿌려도 분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잔류독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이 대롱이 달린 게 나옵니다. 네. 대롱이. 그렇죠. 그 대롱을 딱 틈새에 집어넣어서 쫙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틈새마다 분사를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있어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그러니까 니코틴 계열인데 디노테퓨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디노테퓨란 0.5%짜리. 그것이 이제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그 틈새. 그래서 디노테퓨란은 잘 죽습니다. 아까 피레스로이드의 저항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피레스로이드의 저항성이 있는 그런 빈대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디노테퓨란에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새에다가 국소적으로 좀 분사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살충제나 이런 것도 화학제를 많이 쓰지도 않고 네. 부분적으로 조금씩 쓰면서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3단계 잊지 말고 빈대가 좀 적게 서식하면 물림 현상이 적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주고요. 그런데 물림 현상이 많다. 적어도 뭐 10군데 이상이다. 네. 뭐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대가 상상 이상입니다. 콘센트 안에도 살고 뭐 붙박이 장 안에도 살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이제 전문 방역 업체를 불러다가 경험이 많은 업체를 불러서 의뢰를 해가지고 방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살충제 성분을 보면서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살충제 성분에 니코틴 얘기하니까 담배 피시다가 그 연기 후
않고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거 성분 확인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1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주식방송 경제방송이니까 사실 요거 빈대 관련해가지고 그 테마주들이 네. 침대 침구 바꾸는 뭐 어떤 업체는 뭐 매트리스 생산하고 네. 또 어떤 업체는 그 빈대 퇴치제를 생산하고 살충제하는 회사 제약사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막 널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나? 왜냐면 그걸 지금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금 빈대 요 비상 상황이 네네네. 장기화 될 것이며 우리 뉴스에 계속 등장을 할 걸로 생각을 하세요? 네. 계속?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BTS라든가 한류 열풍, 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또 찾아오게 됩니다. 유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해외 여행객들이 점점 더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가 굉장히 서구화돼 있죠. 이제 다 침대 안 쓰는 분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아랫목 문화 얘기했고 이 서구화된 문화를 얘기했으면 상당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서구화된 주거 문화에서는 복잡합니다. 아까도 제가 뭐 빈대 방제 찾아보고 뭐 하는 거 흔적 찾기 뭐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거 얘기했지만 복잡해요.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 빈대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또 잡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빈대가 이제 유입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번지게 되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다. 네. 이게 다 이어지네요. 우리 항공주하면서 미주랑 유럽 노선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구나. 심지어는 택배라든가 이런 물류 이런 걸로 통해도 들어와요? 온다고 하는 실제 우리 방역 회사들 중에는 그런 걸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택배 뜯을 때도 잘 뜯어요. 이 천적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천적을 키우면 안 되냐고. 그 천적이 또 다른 불쾌감을 줄 겁니다. 뭔데요? 천적은 없습니다. 천적 없어요? 네. 누군가가 그 인터넷에 바퀴가 천적이다. 그거 바퀴가 없어져서 무슨 빈대가 막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퀴는 유기물을 먹는 애요. 지저분한 거. 네. 지저분한 데서 위생하고 관련이 많죠. 네. 그리고 주방이에요. 서식처가 주로. 그렇죠. 근데 빈대는 흡혈을 하고요. 침실이고. 침실 주변이에요. 서식처도 다르고 먹이도 달라요. 둘이 경쟁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같이 살죠. 그다음에 사회성이 전혀 없어요. 사회성 없어. 계급이 없어요. 계급 없지. 벌레끼리 무슨 계급이 있겠어요. 개미, 벌, 계급이 있죠. 그렇죠. 사회성이 맞아. 있죠. 벌이 그래서 있죠. 꿀벌 집에 말벌이 날라오면 꿀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또 개미 집에 다른 곤충이 얼짱거리면 개미들이 때로 달라들어서 막 물어뜯어요. 그렇죠. 예. 뭐 병정개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 있는 집에는 바퀴 없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 곤충들은 서로 공격도 하고 이러지만 개미와 빈대 아니 이제 빈대와 바퀴는 뭐 같이 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셔서 정말 알찬 얘기 그러게요. 해주셨습니다. 빈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가야죠. 그 퇴근하면 바로 신고하시고 그다음에 침대 이렇게 옆으로 옮기셔서 방역하시고 스팀 다리미 하시고. 진짜. 내일 방송 가능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무조건 하죠. 그 아까 우주로라님이 그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읽질 못해서 심지 있고 성이 가득하게 언제 보고 들어도 센스 있는 우등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덕분에 시장 보는 감이 싹 트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을 박근영 부장님께 박근영 부장님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클로징벨에서 그리고 퇴근길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